25분이니까 25분 가서 끝냅시다. 그리고 선택에 대한 보완 사항도 있어요. 네, 뭐가 일을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그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단순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해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이 겪었죠. 내가 최근에 녹화는 처음 하지만 네? 뭐 명전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뭐 바코드에 이미지 나오는 기능을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예 그럼요 그거 처리해 드릴게요 라고 얘기했다고 했나? 아니면 나가서 어쨌든 해줄 것 같은 뉘앙스로 이런 진중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이게 우리가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이게 영업하는 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전화를 통화하고 외부랑 접촉하는 것 자체가 다 비즈니스라고. 그죠? 그때는 정중히 진중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이거는 정말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 그 검토된 결과에 의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이거 해줄 수 있는지 못 해주는지가 아니라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진중하게 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개인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선에서 그냥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업무적 리스크가 생기고, 업무적 리스크가 생긴 거에 대해서 납기가 어겨지고, 납기가 어겨진 거에 대해서 회사가 손해배상을 하게 되거나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그 자체도 업무가 방해되는 거고 회사에 손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가 되고, 뭐 진중성? 말에 대한 진중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발생이 되고, 뭐 특히나 이제 고객들이 파견 나가는 곳에서 문제의 소지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를 갖기 위해서 유도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이 잘 안 됐을 때 누군가 쉬운 얘기로 관공서에 파견을 나가면 아까 계약책도 막 쓴다고 했잖아요. 그럼 왜 우리 같은 데는 외주를 줘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직업 뽑아서 쓰면 되는데.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인데 개인한테 책임을 지고 회사에 책임을 지고 하기 위해서 일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실패를 하거나 실패하면 안 되겠지만 실패 소지가 있으면 원인을 정확하게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럼 뭘 잡을 수가 있어요? 같이 파견했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더 파고도 아까 같은 그런 문제의 요소가 있는 부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조회해보고, 예? 아니 사무실 전화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예? 그 사람이 같이 일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니까 뭐 되게 위험한 거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뭐 문제 없이 할 수 있는데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사기가 자기네들이 저하시키고 저하들 사기를 가지고 일을 하면 당연히 다 안 되겠죠. 예?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 갑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그런 부분들을 현명하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교육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자주 나가서 파견을 나가게 되면, 근데 사실은 이제 파견 나가면 거의 일이 99.5%, 99.9%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네? 언제 돼요? 하고, 나머지 1%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잘하면 문제 없어요. 잘해도 아까 같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 다음 업무들에 대한 우리 평가나 인식이 나빠져서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지금 얘기한 부분들은 흔히 나오는 얘기들이고, 앞으로 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사례가 있으면 그걸 내가 또 설명을 하고 사건 사례에 대해서 그걸 또 교육을 하도록 할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쪽에 조직문화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시죠. 그렇죠. 그냥 나가서 물들으면 이런 생각도 다 없어지고, 정확히 전문가 나이도 어리고 애기들이 나가긴 하지만
프로 의식을 가지려고 노력해야겠죠. 프로답게. 뭐 SK, 사기업의 SK도 이번에 지금 퍼블리셔 구하고 있는데, 응? 이쪽도 지금 같이 소화를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거나 뭐 인간관계를 가져가면 일반적으로 생각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나가면 자기 보이는 사람은 다 인간관계가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막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킬 거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게 바른 사회가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질문 또 뭐 같은 게 있을까요? 복장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잘 챙겨서 입고 가셔야 되고 아니, 그냥 뭐 편하게 가면 거기 회사에 또 문화가 있는데 거기 회사 문화에 맞는 수준의 복장을 입어줘야겠죠. 그래서 다 넥타이 입고 다니면 자기 파견을 하고 난 넥타이 안 매요 이런 식으로 할까는 거기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티 안 나게 누가 와서 거기 그냥 직원인 것처럼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래서 다 저기 그냥 사복 입고 다니는데 우리 회사 유니폼 입고요 유니폼 입고 맨날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 회사 색깔에 맞춰주는 센스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파견 근로를 갈 때에 출퇴근 시간 잘 지키셔야 될 것 같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뭐 카톡이나 그걸로 피드백을 보고를 또 해야 되고 그런 것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중요한 기술들은 내부에서 뭐 다 보관 처리하고 내부에서 하는 형태로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꼭 거기에 대한 현상 분석을 해야 될 사항들 거기에 대한 현상 분석을 좀 신속하게 해서 했을 경우에 그럴 때 이제 파견을 나가게 되고 그냥 프로젝트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프로젝트에서 그냥 인적 작업 파견 단순하게 네? 한 명당 우리가 뭐 6개월 프로젝트, 3개월 프로젝트면 뭐 1인당 30만원 정도의 수익을 가지고 그 프로젝트 팀을 꾸려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프로젝트를 나가 계약을 해서 해주는데 현장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프로젝트에 잘 파악을 해달라고 요구사항 파악을 신속하게 하고 내가 좀 빨리빨리 보고 싶어서 그래서 파견을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파견 나가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인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경우를 좀 정확하게 자기가 알고 나가야 거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또 궁금한 거 있나요? 진행은 매일 가서 대표님이 알려주시는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나가는 곳은 아침에 그 요구사항 분석에 대한 본인이 그 역량이 좀 부족하니까 네? 내가 아침에 와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회의하고 본인이 페이퍼워킹 거기 사무실에서 회의록 작성하는 회의록 작성하고 뭐 설계서 작성하고 근데 그 설계서 작성이 본인이 이해가 안 되는 분이 많기 때문에 나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물어봐야 될 거예요. 페이퍼워킹 작업을 할 거예요 지금. 파워포인트로. 페이지 스토리보드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스토리보드 오케이 되면 그 기준으로 디자인 할 거예요. 근데 그 디자인을 거기서 괜히 거기 앉아서 해야 될지, 내부 작업이 있어서 내부 들어와서 작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그 디자인만 따로 사람을 구해서 파견을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거기 상황에 맞춰서 할 건데, 일단은 지금 그 설계하는 부분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설계. 스토리보드 작성. 시스템적인 부분들은 내가 다 수소문해서 알아볼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같이 옆에 따라다니면서 녹취해서 그 내용들을 거기다 정확히 적어 기록을 해주면 돼요. 그래야 다음 프로그램 하는 사람이 그걸 보고 프로그램 하거든요. 예를 들면, 동영상은, 어느 업체에서 API 지원을 해가지고 그 웹코드에 의해서 연결하기로 했다.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받아서 처리를 할 것이다. 아니면 매뉴얼을 뭘 받아놨다. 뭐 이런 얘기 있으면 거기다 그 멘트들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면
개발할 때, 아, 멘트 있다고 하는데 어딨지? 없네? 물어봐야겠다,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알려주면 멘트, 그 매뉴얼 가지고 동영상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본인이 뭐 관제 뭐 그런 거 많이 봤기 때문에 용어나 이런 부분을 빨리 알아들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서비스 쪽에서 전혀 몰라갖고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본인이 아는 부분만 아니라 모르는 부분도 계속 잘 듣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단어가 모르는 거나 용어가 모르는 건 물어보면 돼. 쪽팔려서 안 물어보거든. 구글 형한테 물어보면 돼, 쪽팔리면. 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 사실은. 응?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자기 이해가 안 된다고, 뭐 뜬구름 잡는다고, 뭐 그런 생각하고, 뭐 둥글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거를 큰 틀에서 본인이 이렇게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큰 틀에서 보고 속까지 다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얘기를 안 하더래요. 응? 엊그저께 해양 것도 그 사람 엄청나게 큰 틀에서 얘기를 해요, 보통. 응? 일본에 있어도 더 커요. 국가가 정치하는 사람은 더 크게 얘기하고, 응?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경험이 본인이 많이 있으면 탁탁탁탁탁탁탁 정리가 되는데, 그죠?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씩, 죄송합니다. 하나씩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항상 겸손하게 갑질하지 마시고, 응? 겸손하게 일을 해야 된다고요, 겸손하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일 추진이 잘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일 추진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아, 쪽팔리고 자존심 상하고, 내가 이것까지 물어봐야 돼? 자기가 제대로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이런 사고가 생기게 되거든요. 요거는 항상, 나도 옛날에 그런 경험, 본인이 좀 하는 생각들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안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났더니 해결이 되더라. 그 자존감 떨어지는 게 아니야. 자존감하고 겸손한 거 틀린. 그래. 알겠어. 그거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분명을 해. 질문 있어요? 되게 맛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맛있도록 하겠습니다.